예,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몽고디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인데 그 많은 분들이 몽고디비 환경 중에 그 리플카셋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리플카셋이 무엇이고 이걸 구성하는데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데모를 보여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제가 한번 그 타이핑을 쳐보면서 한번 몽고디비 리플카셋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테스트는 맥에서 제 맥북에서 했고요. 이제 제가 보시면 이렇게 경로 5.0.2라는 경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데이터 디렉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데이터 디렉토리는 실제 몽고디비 리브카스에서 사용할 때 데이터가 들어가는 경로이고요. 실제 이 데이터 안에 들어가 보면 제가 물리적으로 서버를 세 대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세 개의 서버를 구성하기 위해서 서버 1, 서버 2, 서버 3 이런 형태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과정에서 이 경로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아마 여러분이 그 리브카셋, 몽고디 리브카셋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입니다. 이건 제가 작성하고 있는 블로그인데 3개의 노드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이 이유는 고가용성 때문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한 노드가 죽었을 경우에 다른 노드에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3개의 노드로 하나의 클러스터를 묶어서 사용하는 것을 몽고디비에서는 리플리카 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리플리카 셋을 구성하는 방법을 한번 지금 처음부터 한번 같이 해볼 텐데요. 우선 제가 이렇게 경로를 만들어 놓고 실제 몽고디비 사이트에 가서 최신 몽고디비를 다운로드 받아 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설치가 된 상태인 거고, 실제 따라서 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몽고디비 사이트에 가셔서 몽고디비 커뮤니티든 엔터프라이즈는 다운로드 받아서 테스트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경로들 다 만들어 놨으면 실질적으로 몽고디 인스턴스 띄워야겠죠. 몽고디 인스턴스 띄우는 방법은 실제 간단합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커맨드는 이렇게 db 패스 한 다음에 위에서 만든 실제 패스를 적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지금 첫 번째 하고 실제 여기서 RDPS 두 가지 옵션이 나는데 하나 DB 패스라는 거는 실제 몽고디 인스턴스가 올라가면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경로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RDPS 리프카셋이라는 건 리프카셋 내가 만든 리프카셋에 대해서 그냥 명명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건지. 그래서 이제 저는 테스트니까 RDPS 테스트 이렇게 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몽고DB의 인스턴스가 하나가 뜨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뜰 때 포트를 잡고 뜨는데 포트는 270에 안 쓰시게 되면 270에 제 기본 포트로 쓰시게 돼요. 그래서 그냥 올려보면 이런 식으로 몽고DB 인스턴스 하나가 뜨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가 나요. 이니셜라이즈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뜨게 되는데 이거는 립카셋을 한 노드로 만들어 놓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노드에 대해서 이니셜라이즈, 그러니까 리프카셋으로 쓰겠다라고 이니셜라이즈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몽고라는 어떤 쉘을 이용하고 접속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디폴트로는 17017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접속을 해보시면 접속은 돼요. 접속은 되는데 지금 상태를 저희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프카스의 스테터스를 보는 커맨드를 이렇게 날리시게 되면 위에 같은 명령어처럼 아직 이니셜라이즈가 안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주냐면 rs.initiat라는 이니셜라이즈 커맨드를 이렇게 커맨드 주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니셜라이즈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메시지가 다시 나오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rs 스테터스라고 치시게 되면 다시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 아까처럼 그런 이니셜라이즈 됐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 하나의 노드로 리프카셋이 구성된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멤버는 지금
ID 제로로 하나의 노드로 얘가 프라이머리인 거죠. 그래서 하나의 노드로 그냥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그냥 그 스탠드얼론 서버 차이점이 뭐냐면 스탠드얼론은 그 OP로그라는 컬렉션이 생기지가 않아요. 근데 단순 스탠드얼론 노드 하나를 그 랩카스에서 구성을 하게 되면 OP로가 생성이 됩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나중에 립카셋으로 구성을 할 때 단일 스탠드얼론으로 구성했었을 경우에는 다운타임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나의 노드지만 립카셋 형태로 구성했었을 경우에는 다운타임 필요 없이 노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이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나의 노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 인서트나 이런 작업들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면 예, 이런 식으로 예, 다 하나의 노드로 다 작업은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하려는 거는 이 특정 노드가 죽었을 경우에도 서비스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고가형성 유지하기 위한 구성을 가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드 하나 가지고 안 되고 몽고DB에서 말하는 루카스에서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의 노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개의 노드를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똑같이 몽고DB 데모를 DB 패스 하신 다음에 이번 서버 두 번째 경로에다가 잡으시고 똑같이 내가 add할 셋에 명명을 해주신 다음에 이번엔 포트를 지정해 주시겠죠. 포트를 27018로 제가 지정을 하면 두 번째 노드는 이쪽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잘못됐네요. 예, 이렇게 올리시게 되면 얘도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떠요. 이건 뭐냐면 같이 한번 또 RS 스테이터스를 한번 볼게요. 실제 보면 얘는 올라가 있지만 노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 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노드를 실제적으로 추가를 시켜줘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멤버가 하나뿐이 없고 이미 데모는 떴지만 이 스테이터스 상에서는 추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추가를 해주려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rs.add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가 됐다고 뜨게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볼게요. rs 스테이터스에 예, 멤버지만 따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 치면 0번분이 없었는데 이제 1번이 추가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수를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실제로 얘가 지금 정확하게 붙지를 않네요. 이 이유가 뭘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이슈를 계속 본 건 뭐 때문이냐면 저희가 스타트는 270에 8로 해놓고 실제 27108로 포트를 로그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제가
정장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0번이고 하나만 올라가는 거 지금 확인했고요. 다시 리무브 했고, 실제 저희가 지금 27018로 했죠. 이걸로 해줘야겠죠. 예. 그러면 이니셜라이저 애드가 되면서 해당 메시지가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터스에 보게 되면 이렇게 2번 노드가 붙게 되고 스테이터스는 세컨드로, 스테이터스 스트링 세컨드로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노드를 추가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아마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왜 두 개의 노드가 운영이 되면 하나의 노드가 죽더라도 하나의 노드에서 그 서비스가 될 텐데 왜 몽고DB에서는 세 개의 노드를 이야기하느냐라고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하나의 노드가 이렇게 중간에 네트워크 스플릿이 나게 되면 어느 놈이 정상인 건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경우에 이제는 각 클러스터 알고리즘마다 이런 걸 찾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몽고DB에서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메저리티 노드라는 개념을 가져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드가 세 홀수계를 강조를 하는 거고, 홀수계에서는 어떤 형태로 네트워크 스플릿이 나더라도 메저리티 노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드를 하나를 홀수계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최초 베스트 프랙티스를 이야기하기로는 세 개의 노드를 가져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노드를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몽고D 한 다음에 dbpass 서버 3번에 db에 포트는 270에 9고요. 그 다음에 셋은 뭐였죠? 저희가 RPL 셋이었었죠. 테스트로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 이제는 세 번째 노드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보시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not initialize 뭐 이런 식으로 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여기에 아직 그 멤버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서버는 올렸지만 노드는 그러면 이걸 추가하기 위해서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추가했다고 하게 되고요. 해당 메시지가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 노드가 이니셜라이즈 추가한 걸 보시게 되면 예, 이렇게 세 개가 0, 1, 2로 해가지고 어레이로 프라이머리 2707, 세컨드리 이렇게 노드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개의 노드의 이프카 셋이 다 만들어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접속해서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면 되고, 실제 여기서 이제 하나의 노드가 죽게 되면 다른 쪽 노드에서 페일오버 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만약에 이제 하나의 노드가 죽게 되면은 이게 아마 다른 쪽으로 페일오버 되는 걸 아마 이 데몬 프로세스 하나만 죽여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지금 db is master라는 걸 통해서 보시게 되면 실제 누가 마스터인지 나오죠. 이 립카셋이 세 개로 구성되어져 있고 립카셋 네임이 어떻고 프라이머리는 뭐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뭐 해당 프로세스를 그냥 멈춘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세컨드로 바뀌었죠. 해당 노드가. 실질적으로 제가 만약에 특정 다른 서버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죽었으니까 팔로. 그 다음에 db is master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세 개로 되어 있지만 실제 프라이머리가 27028로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rs 스테이터스도
떠봐도 이제 이 RS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이제 각 멤버별로 어떤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멤버 0인데 멤버 0을 볼까요? 예, 아노라 있기 때문에 스테이터스 스트링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 리프카셋에 지금 안 붙었다는 거죠. 프라이머리가 27089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몽고DB에 대해서 이 세 개의 구성을 했는데 아마 이렇게 구성하고 나서 쓰는 거 보면 여러분이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잠깐 이 짧은 세션 통해서 리프카셋 구성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좀 정리를 하자면 오늘 간단하게 말하고 싶은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만약에 이 두 개 노드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이 세 개 노드 중에 두 개 노드가 죽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러면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서비스가 제한적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죽여볼게요. 죽이기 전에 RS 스테이터스를 보거나 지금 세대인 거고 270의 8번이 마스터인데 제가 2번, 3번을 죽여보겠습니다. 지금 2번 죽였고요. 컨트롤 C로 한 번 더 죽였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서비스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하나만 있으니까 그 하나 쪽이 남아 있었겠죠? 예. 그러면 얘는 이제 세컨드리로만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 라이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개 노드 중에 두 개 노드가 죽게 되면 앞에서 언급한 메저리티 노드가 죽었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는 정상적인 클러스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몽고DB는 남은 한 노드를 가지고 그냥 세컨드리에서 리드만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는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세 개 노드를 운영하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두 개 노드가 죽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하나 노드만 있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라이트가 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그 죽었던 노드를 살리시면 되겠지만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거를 살릴 수가 없을 바로 못 살리고 시간이 걸리고 막 장애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을 동안 어떻게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텐데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 텐데 지금 하나 남은 노드에서 RS 컴프라는 거를 치시게 되면 리프카셋 컨피그레이션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각 리프카셋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컨피그레이션을 잡아주는 건데 이거를 좀 변동을 합니다. 우선 작업을 하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각각의 보팅하고 프라이어티라는 값이 있어요. 이거 그 두 번째 노드의 보트 값하고 세 번째 노드의 보트를 원래 값이 1이었는데 0으로 바꿨습니다. 0은 뭐냐면 내가 프라이머드를 선출하는데 나는 참석 안 할 거야. 1액션에 참석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프라이어티라는 값이 있어요. 프라이어티는 내가 어떤 1액션이 일어날 때 프라이머리가 되는 데 있어 어떤 프라이어티를 결정하는 값이에요. 이것도 디폴트는 1인데 이거 2로 다 0으로 하겠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지금 다운됐던 두 번째, 세 번째 노드의 보팅과 프라이어티를 0으로 바꾸겠다는 소리예요. 이 소리는 뭐냐면 RS 컴피그 내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컴피그를 바꿔줌으로써 내 노드에는 실질적으로 메저리티에 대한 계산값을 할 수 있는 노드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의 노드가 지금 세컨드로 되어져 있다는 게 프라이머리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프로퍼티를 바꿔놓으면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리컨피그라는 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는 제가 포스를 추를 줬는데 이 추를 주셔야 돼요. 이유는 리컨피그는 세컨드리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먹지가 않아요. 그래서 포스 추를 주셔야 이 커맨드가 먹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 의미는 뭐냐면 보신 것처럼 이제 프라임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3개의 노드로 운영됐던 게 2개가 죽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하나의 노드는 세컨드 상태로 남게 됐는데, 빨리 다른 노드를 스타트업 시켜주면 상관없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2개 노드를 바로 스타트업 시켜주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실제 이런 그 컨피그레이션 파일의 보트와 프라이트 값을 바꿔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서 어, 수행을 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는 여러분이 그 어떤 이슈로 해결하고 나서 문제를 받고 찾아서 이걸 다시 올리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문제를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올리실 거예요. 다시 서버를. 그 서버를 올리시고 나면 어떻게 상태가 되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S 스테터스를 보시게 되면 예, 멤버가 3개가 이렇게 있는 게 보일 거고요. 예, DBH 마스터를 보면은 이런 이상한 게 생겼어요. 패시브라는 게. 이게 뭐냐면 실제 프라이머가 될 수 있는 노드는 예쁜이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리드 형태로 이제 패시브한 세컨드 노드나 리드 온리 노드나 이런 패시브한 노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상태로 있으면 얘가 죽더라도 얘로 프라이머가 성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원상복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원상복귀 시켜주는 거는 앞에서 똑같은 방법 쓰시면 된다. 아래서 했던 거를 그냥 원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CFG 값에다가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를 해주시면 기존에 장애 때 응급처치했던 후에 서버가 올라오고 나서 다시 원래 상태로 이제 복구를 해주는 작업을 하신 겁니다. 이거를 잊지 말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DB 마스터를 한번 보게 되면 예, 전체 패시브라는 그 항목이 사라지고 다 전체 호스트로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멤버의 보트나 프라이트 값 이런 것들을 수정하셔서 어, 앞에서처럼 어떤 리프카셋의 어떤 컨피그레이션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를 뭐 변경하고 추가할 수 있는데 다 같은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립카셋 구성을 됐고, 이런 구성해서 여러분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아마 좀 찝찝하실 거예요. 뭐가 찝찝하냐면 여기에서 뭐 유저에 대한 것도 안 만들었고, 뭐 권한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인증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보안에 너무 취약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그 비디오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간단히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몽고DB는 리프카셋이라는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오늘 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 몽고DB는 립카셋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가형성을 제공합니다. 이런 고가 립카셋은 3개의 노드, 저희는 이제 PSS 구조라는 표현을 쓰는데 최대 50개 노드를 추가할 수 있고 보팅에 참여할 수 있는 노드는 7개입니다. 이 이유는 이 50개 노드가 다 보팅에 참여하게 되면 일렉션 타임이 되게 길어져서 HA 페일오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노드는 최대 50개까지 추가할 수 있지만 보팅에 참여한 최대는 7개이다 라고 알고 계시고, 앞서 말한 것처럼 왜 홀수계를 의미를 하냐라고 했었을 때는 이 메저리티 노드라는 개념으로 이제는 가져갑니다. 그래서 메저리티 노드가 사라진다는 소리는 고가형성이 사라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3개 노드 중에 2개 노드가 죽게 되면 3개 노드 중에 메저리티가 2개기 그 2개이기 때문에 이 2개 노드가 다 죽었을 경우에는 HA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랬을 경우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CFG를 그 컨피그레이션을 바꿔서 뭐 응급처치를 할 수 있고, 혹은 아비타 노드라고 해가지고 데이터가 없이 그냥 보팅만 참여한 노드를 추가시켜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프라이어티하고 보팅이라는 개념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이 프라이어티는 숫자예요. 1부터 1000까지인데 이 높을수록 프라이어티가 올라가서 1액션이 발생됐었을 경우에 어떤 노드를 내가 프라이머로 선출될지에 대해서 가중치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고, 스텝 다운 통해서 이제 내려가고 뭐 이런 부분 다 하실 거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런 권한이라든가 리드라이트, 뭐 컴프레이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오늘 다루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 비디오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비디오를 통해서 몽고디비 루카스의 구성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구성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